주말 사이에 가장 주목됐던 국내와 해외 이슈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추동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주목을 받았었나요? 여전히 관심이 많은 분야, 일자리 분야입니다. 정리해고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일자리가 미스매치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헤드라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 Street Bank job cut surpassed 11,000. 이 월가의 은행 감원 소식이 10,000명을 넘어섰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월가에 불어닥친 감원 폭풍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고용이 폭증하면서 올해 미국 최대 은행의 감원 규모가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킥박스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포인트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팬데믹 기관과 기업들은 기존의 직원들에게 넉넉한 보너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재 확보 전쟁에 패배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공격적으로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중 최근에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곳은 바로 시티그룹인데요. 이 투자자들에게 2분기 말까지 주로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부문에서 5,000명의 감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서 수천 명의 은행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감원 조치에 이은 겁니다. 시장 불안이 깊어지자 이제 너도 나도 긴축 모드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어려운 고용 시장이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빅테크에서 시작되었던 이 정리해고 이슈들이 계속해서 전 산업 분야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권, 지금 위기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글로벌 IB 은행 또 무너진 셈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면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키운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중앙 그리고 대형 은행에도 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버텨왔었고 중소형 은행들이 어려웠을 때 SOS를 쳤을 때 이에 대해서 구원자 역할을 해줬던 대형 은행들조차 더 이상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다라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마크 메이슨 시티그룹 CFO가 최근 감원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4억 달러가 반영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 이만큼의 비용이 결국에는 정리해고를 하는 비용으로 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금을 계속 주는 것보단 일회성 비용으로 정리해고 비용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더 이상 정리해고를 미루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이달까지 1,600명에 대한 감원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특히 IB 부문과 트레이딩 부분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투자은행이라 불리는 I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유동성이 많이 빠지면서 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실적 자체도 나빠지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실적을 얻고요.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들도 상실되는 분위기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역시 IB 부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회사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IB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컸던, 비중이 컸던 중앙 글로벌 은행들 같은 경우가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도요. 전체 수익이 20%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IB 부문이 특히 25%가량 수익이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분석에 따르면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대부분이 IB 부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을 대표하는 최대 IB 뱅크입니다. 바로 골드만삭스 역시 지난달부터 25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움직였다. 사실상 월스트리트 전체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입니다.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였던 3,200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추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감원으로요, 골드만삭스의 전 세계 인력은 45,000명까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 10%에 대한 가량의 인력이 최근에 정리해고로 줄어들었다는 것,
굉장히 회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1분기 순이익만 살펴봐도 정리해고의 필요성 감지되고 있습니다. 32억 3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이게 전년 동기 18%나 급감한 숫자입니다. 특히 여기 역시 IB 부문이 26%나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 역시 지난해 12월에 전체 인력의 2%에 해당하는 1,600명 전후의 인력을 해고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3,000명에 대한 감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월가 전반으로 이렇게 정리해고 이슈가 번져나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한 외신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안에 있었던 차트를 한번 볼까 합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걸 저희가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쪽이 하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제가 이 노무라 증권에서 본 보고서에서도 과거의 근로시간 단축은 해고 물결의 확실한 전조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례적으로 이 팬데믹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 신호가 잘못된 경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직원들을 충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스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고용이 현재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 즉 여전히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앞서 저희가 다룬 대로 정리해고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리해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이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디서 해당하냐면요. 바로 저임금, 숙련 자리, 일자리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숙련공들이 일을 해야 되는 전문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직종은 특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실력이 좋으면서도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현재 일자리의 구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이 재편되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운 일, 그리고 숙련된 일을 하려기보다는 조금 쉬우면서도 편한 일, 조금은 돈을 덜 벌더라도 좀 쉽게 하려는 일에 하고 싶다는 겁니다. 즉 그런 일자리에는 많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필요한 일자리에서의 사람들은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기업들에선 아예 직원들을 자르려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일을 조금만이라도 계속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 아메리칸 플릿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디젤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숙련공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판매 주문이 무려 40%나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사실 정리해고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는 선택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직원들 보고 일을 조금 덜 하더라도 그냥 조금 남아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항공사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실 비행기가 하나도 뜨지 못하면서 숙련된 비행사들, 즉 이제 항공을 하고 있는 조종사들을 해고를 해야지 맞는 것인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또 만약에 시장이 활성화가 됐는데 조종사가 없어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시간을 나눠가면서 일자리를 계속 지켜가는 상황을 이어갔었습니다. 자, 이런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마구잡이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는 유지하는 식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실제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노무라 뱅크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노동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민간 부문의 직원당 주당 총 근무 시간이 5월 달에는 34.3시간을 기록했었는데 이게 2019년 코로나 직전보다도 더욱더 감소한 숫자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1년 1월엔 최고치인 35시간을 넘었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서 이러한 숫자, 시간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용주들이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경기 침체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인력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앞으로도 취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 시간을 감축하면 앞으로 정리해고가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는데 올해 상황은 다르다. 즉 올해 경기 상황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신에 이런 일은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니까 네. 과거 정리해고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일을 아예 못하는 아예 영업이 개점수 휴업인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도 좀 그랬습니다. 항공에서도 비행사, 조종사들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회사에서 자르기보다는 작게 시간제 고용을 늘리다 보니까 이러한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다라는 반대의 좀 장점도 있다고 하니 과연 현재의 경제 상황 어디로 갈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팬데믹이라는 변수가 많은 것을 뒤바꿔 놨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 수치만 볼 뿐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고용 관련돼서 다뤄드렸고요. 이번에 해외로 갔으니까 국내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관련된 기사입니다. 제목 함께 보도록 하죠. 일자리 늘었는데 왜 일을 안 하는 20대 왜인가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도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과 그리고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어요 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비경제 활동 인구는 지난달 청년층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4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3만 4천 명이 늘었는데 증가폭이 더 커진 셈이죠. 이처럼 고용시장에서는 오히려 빈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듯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일단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미스매치 문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나 여러 일자리에서는 조금 직원들을 더 뽑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20대들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라면서 고용을 그리고 채용 그리고 일을 구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저출생 고령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20대 청년의 인구도 줄고요.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모두 다 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조금 행간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일 날 통계청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0대, 20살부터 29세고요. 20대의 인구는 615만 5천 명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9만 6천 명 정도가 준 숫자인데요. 즉 전체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취업자도 줄고 이상하게도 실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인구 구조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대 청년 인구가 2021년 7월 달에 8천 명이 증가한 이후로 22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사람이 줄어들면 어쨌든 경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줄어들었습니다. 383만 명이 된 건데요. 작년 11월 이후에 7개월째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 실업자 수 역시 24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줄었으니까 고용난이 심화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업자 수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인구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비경제 활동 인구가 3만 6천 명 는 35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취업을 하겠다라는 취업 준비생이 33만 명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비취업, 취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하는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을 맞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뽑혔고요. 이어서는 교육 기술이 부족해서 세 번째로는 전공 경력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취업을 하려는 사람보다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20대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것, 여러 일자리가 필요한 산업계에서는 어려움이 커지는
커지는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일자리의 이 미스매치가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제조업 일자리는 아예 급감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민간 투자 활력을 다시 재고한다라고 합니다. 빠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경제 정책 방향이 물가에서 경기로 차츰 이동할 것으로 추정돼서인데요. 지금 제조업 취업자들만 보면 올해 들어서 5월까지 무려 5만 가량 감소했을 정도로 활력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일자리 자체도 줄었고 이쪽 일자리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판단한 20대도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일자리, 그다음에 힘든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났던 이제 호텔, 이러한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괜히 어려운 취업을 준비하느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좀 쉬운 일자리를 계속 찾아 헤매는 20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제조업 같은 부분인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이 자리를 찾으려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20대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이슈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조업사들은 여러 인력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구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정부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한 전략 다음 주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업계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같이 청취 중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전략의 핵심은 물가 중심에서 경기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반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요, 물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물가가 어디로 가느냐,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올해 성과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금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물가를 잡을 것인가가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은행 쪽에서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이제 더 이상 물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가 2%까지 갈 수 있다라는 추경호 장관의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제는 물가는 변수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위기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 취업자는 5월까지 올해만 5만 명 감소했습니다. 자, 제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갔었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핵심 산업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서비스업이나 다른 분야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 기업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일자리를 더욱 많이 늘려주고요. 결국엔 투자를 늘려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이 청년 취업 희망자들이 이러한 자리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뤄드렸었죠. 이러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한국으로 그리고 국내로 좀 넘어와 준다면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고용의 활성화 그리고 이 취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경련이 최근에 상반기 여러 기업들을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하반기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답한 기업이 15%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반기와 유사하게 가겠다라는 기업이 60.7%, 축소를 하겠다는 기업이 24.3%를 차지했습니다.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늘리겠다라는 기업이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기업보다는 적다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하반기에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잘 나아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가지 이슈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연준의 6월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끝내고 저희는 숨고르기 양상의 미국 증시가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기회를 삼아서 투자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19일 뉴욕 증시는 휴장한다라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